2025년 LA 다저스가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계의 모든 비난과 분노는 오직 한 팀, 다저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저스가 디퍼 계약을 통해 사치세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고. 2025년 기준 2억 4,100만 달러인 사치세 기준선을 가볍게 넘는 4억 1,600만 달러의 페이롤은 공정하지 않다고. 다저스를 돈의 힘으로 리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악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다저스가 현대야구를 망치고 있다. 심지어 로버츠 감독은 NLCS 우승 세레모니에서 다들 다저스가 야구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 4번 더 승리해서 정말 야구를 망쳐봅시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논쟁을 더욱더 뜨겁게 달궜는데요. 정말 다저스는 올 시즌 리그를 파괴하는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팀들이 감히 따라하지 못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였을까요?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으로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66-2026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랑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이 논쟁의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저스가 야구를 망친다는 이 비난이 과연 말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다저스의 야구 운영사장인 앤드류 프리먼은 이 비난을 게으른 내러티브라고 일축했는데요. 여기서 프리먼이 말한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만 보고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는 행위입니다. 다저스의 성공을 단순히 돈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다른 팀들이 저지른 실수와 다저스 구단의 지능적인 운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다저스가 다른 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수들의 프로다운 태도와 승리 문화까지 만들어냈죠. 돈으로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후에도 이 선수들이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관리하는 조직의 시스템이야말로 다저스의 진짜 힘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다른 팀들의 안일한 태도와 운영 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탐입니다. 다저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드는 근거가 바로 돈인데요. 2025년 다저스의 4억 1,600만 달러 페이롤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다저스를 악당으로 규정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빅마켓 구단들의 위선에 속는 것입니다. 과거 뉴욕 양키스 구단주는 3억 달러 페이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투자를 주저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4억 달러가 넘는 지출을 감수했고 그 결과 올해 예상되는 사치세만 1억 6,8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말은 다저스가 룰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선 압도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우승을 살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스티브 코엔의 뉴욕 매츠입니다. 매츠는 다저스 다음으로 많은 3억 4,120만 달러를 쓰고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고 연봉 상위 11개의 팀 중에 7개의 팀이 플레이오프에 갔지만 돈만으로는 절대 우승을 살 수 없었죠. 답은 돈이 아니라 우승에 대한 의지와 투자 전략의 지능 차이였습니다. 다른 팀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다저스는 과감하게 우승에 투자했고 그 결과 77억 달러의 팀 가치라는 마법을 만들어냈죠. 다른 팀들이 다저스를 비난하며 돈의 장벽을 이야기할 때 선수들은 돈을 거절하고 다저스를 선택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사례는 완벽한 증거인데요. 매츠와 양키스 외에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야마모토에게 가장 큰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더 적은 돈을 받고 다저스를 스스로 선택했죠. 오타니 쇼헤이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츠와 블루제이스 역시 다저스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오타니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확실한 선수 대우, 즉 리스펙을 보여주는 팀을 골랐죠. 다저스의 스탠 카스텐 사장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팀을 운영함과 동시에 훌륭한 육성 파이프라인을 갖출 수 있는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규칙이 이를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팬들에게 봉사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런 큰 규모의 계약은 빅마켓 팀만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스몰마켓인 애리조나조차 팀 가치는 21위였지만 코빈 번스에게 2억 1,000만 달러를 지불하며 모든 팀이 대형 계약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팀들은 우승을 향한 과감한 투자를 선택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30개 구단이 연고지역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으로 모아 모든 구단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방식인 MLB 수익 공유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캔자스시티 로열스나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팀들은 수익 분배로 엄청난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선수 연봉 총액을 올리는 대신 부채를 갚거나 구단 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했죠. 싸이 영상을 수상한 블레이크 스넬이 2024년 오프시즌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팀도 현역 싸이 영상 수상자라는 확실한 재능을 영입하는 데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MLB 구단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저스는 달랐습니다. 다저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스넬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포스트 시즌에서 엄청난 지배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는 MLB에서 공을 던지기도 전에
만들어내 역사상 최고 금액을 제시할 만큼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죠. 자, 이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돈 쓰는데 인색하고 무례한 구단주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한 타릭 스쿠발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계약을 제시해 사실상 FA로 내쫓으려 했고, 플레이오프 팀인 신시내티 레이즈는 연봉 800만 달러가 무서워서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이자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던 헌터 그린을 트레이드하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이런 예시들만 봐도 현재 타 팀의 구단주들이 얼마나 투자를 아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그저 다른 팀들의 실수와 무능력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다저스는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선수들에게 약속한 보너스까지 아끼려는 피츠버그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무키 배츠에게 합당한 돈을 주기 싫어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브라이스 하퍼에게 지속적으로 존중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퍼는 필리스를 위해 헌신했지만 구단주는 하퍼를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며 하퍼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심지어 2025년 시즌이 끝난 후 구단 사장이 하퍼가 다시 엘리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공개 발언을 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상처받았다고 토로했을 정도였죠. 반면 다저스는 조직 내에서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범 구단입니다. 다저스의 성공이 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LA 에인절스와 비교해보면 이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에인절스는 수년 동안 돈을 많이 썼습니다. 트라웃, 푸울스, 랜던에게 수억 달러를 퍼부었죠. 하지만 성적은 왜 형편없었을까요? 이유는 팜 시스템이 항상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인절스 프런트 오피스는 재능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뉴욕 양키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양키스가 에런 힉스와 조시 도널드슨 등 방출된 무쓸모 선수들에게 4,400만 달러를 낭비할 때 다저스는 그 돈을 오타니, 배츠, 야마모토 등 리그 최고의 선수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은 많았지만 지능이 없었던 조직 운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반면 다저스는 12년간 리그 최다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팜 시스템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맥스 먼시나 키케 에르난데스처럼 다른 팀이 버린 선수들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타로 키워냈습니다. 다저스는 부유한 구단주들이 똑똑한 야구 덕후들의 현명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저스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조직의 지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크 월터 구단주는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서로를 가족처럼 느낍니다 라고 말했죠. 이러한 조직 문화와 지능적인 운영이 결합되면서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 하에서 지난 10년간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며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구단으로 바뀔 수 있었죠. 다저스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프랜차이즈를 망치고 있는 것은 인색하고 무례하고 투자 의지가 없는 나머지 29개 구단주들입니다. 다저스는 그저 그 구단주들이 저지른 실수를 주워 담고 헐값에 풀린 재능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을 뿐이죠. 이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지향해야 할 성공 모델입니다. 다른 구단들도 경쟁할 능력이 있었지만 오직 다저스만이 그 길을 선택했죠.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29개의 구단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